병원에 그 환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 음료수 환타, 그 네네. 오렌지 맛 파인애플 네네네. 맛 그거 맞는데 그 요즘에 막 인스타 릴스 같은 데 보면 간호사 쌤들이 막 환타 주면 화내고 이런 거 있던데 그러니까 비슷하거든요. 환자를 탄다라고 해서 환자가 많이 들어온다 라는 뜻으로 환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앰뷸런스에 환자가 많이 탄다는 뜻인 거예요? 담당 환자가 많다. 근데 그걸 왜 환자- 동사를 탄다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쓰게 돼 있더라고요. 아, 네. 저 사람이 환타다. 저 사람이 넘어오기만 하면 환자가 쌓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한가하다고 티를 내거나 말하면 엄청 바빠지는. 아, 그거 저희도 그래요. 그냥 오늘 일 없는데 이러면 바로 귀신같이 일 들어오고. 그런 것들 그냥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였죠? 잠시만요. 이게 변호사 방이 각각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업무 지시가 보통 이메일로 이루어지는데 뭐 일단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오는 거, 그리고 이 이메일이 오면은 에크메일을 보내야 돼요. 에크메일? Acknowledgement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받았다, 내가 알겠다. 메일을 확인했다는 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네 잘 알겠습니다 라는 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변호사님 네 잘 알겠습니다를 네. 일단 보내두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메일을 확인하자마자 보내야 되는데 보통 기대되는 게 한 뭐 아무리 새벽이라도 30분 이내에 그거 답장을 하는 게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약간 자동응답 같은 거 걸어놓으면 안 되나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회신에다가 이게 아웃룩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님 네 잘 알겠습니다 자체가 아예 고정 문구로 박아두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응급실 당직 때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 주에 이틀, 많아야 3일, 4일 뭐 이 정도, 4일은 좀 많긴 한데요. 하여튼 근데 그날마다 되게 신경이 곤두서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내 변호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메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사실 그거에 자기 기분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진짜 기분 나쁜 거.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조금 괜찮아요. 변호사님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거. 변호사님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을 때. 보통 이렇게 좀 티를 내기도 해요. 업무가 진짜 이 업무를 왜 나한테 시켜? 진짜 말도 안 되는 업무인데 싶으면은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잘 알지 않았다, 네 동의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게 살짝씩 티를 내는데 근데 파트너 변호사님들은 전혀 눈치 못 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스스로 표현하는 거에 맞아요. 만족하는 결과인 그럼 거예요. 동기들이 그러면 좀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병원에서 보통 그 코드블루 방송 같은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 몇 층, 뭐 어디 외래, 어디 병동, 코드블루 이런. 의사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코드블루. 그게 심정지 상황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내과가 확실히 더 책임져야 되는 병동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항상 잘 듣고 있어야 됐고 그 방송이 나타나면 담당하는 층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어떤 과가 어느 층을 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턴 전공의들이 모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과여도 가야 돼요? 다른 과는 안 가요. 그러니까 아. 어떤 과 코드블루라고 하는 그 과에 해당하는 인턴 전공이 저희도 코드블루가 한 번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제일 긴박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진두지휘 하는 메인 한두 명이 딱 있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진두지휘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약 같은 거 착착착착 이렇게 하고 이제 인턴은 보통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죠. 인턴분들이 보통 그 간호사님들보다도 그 지휘 아래에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계열이 다르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노련한 부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로펌 같은 경우는 사실 가처분 사건이 그 긴급한 거에 가장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처분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죠? 좀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하는 걸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뭐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이제 뭐 고려아연 사건이라든지 뉴진스 미니진 사건 같은 경우를 이제 저희 팀 경영검증 팀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뭐 추석이나 명절 이런 것도 전부 다 반납하고 이제 서면 작성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재판도 이제 휴일을 비켜서 가는데 가처분은 안 그래요. 뭐 변호사들 사실 휴정기가 있거든요. 뭐 여름에 2주, 겨울에 2주 정도 그 법원이 안 여는 시기가 있어서 보통 이때 휴가를 많이 가는데 가처분 기일은 이때도 잡혀서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아까는 인턴 때 얘기였고 정신과는 또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해하거나 자살 시도하거나 이런 경우가 정신과적인 응급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쇄병동이 있고 개방병동이 있게 되는데 개방병동은 뭐 외출 같은 게 좀 자유로운 곳, 폐쇄병동은 막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지키고 있고 에스텍스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고 막 이중문으로 돼 있고 막 찍어야 열리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시도가 있었을 때 그리고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사람인데 잠깐 검사를 위해서 나갔다 와야 될 때 이럴 때는 그거를 항상 동행해서 가거나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도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럴 때가 되게 긴박하고 그러면 바로 이제 방송도 하고 거기 보호자를 연락하고 필요하면 경찰 연락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근데 막 힘들면 약간 기억이 흐릿해지거든요. 막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잊어버리는구나. 약간 물속으로 이렇게 그 순간이 이렇게 다 잠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의대 기억이 희미한가? 하여튼 그런 느낌인데 진짜 힘들었다고 느끼는 날은 응급실이 진짜 많이 온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차 때 보통 가장 응급실에서 면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1년차가 면담을 하고 2년차랑 상의해서 기록 쓰고 컨펌 받고 이렇게 해서 조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은 응급실에 한 10명, 12명? 2년차 쌤도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때 진짜 번갈아 가면서 환자 보고 노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막 데이 타임이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이제 기록 정리하고 막 그랬던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군대로 따지면은 병사랑 장교가 있잖아요. 장교가 병사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좀 괜찮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뭐 원래 장교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파트너 변호사님들은 저한테 뭐라 하거나 이런 건 괜찮았는데 뭐 간혹 가다가 뭐 대부분의 어쏘 선배들이 좋지만 이상한 어쏘 선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괜히 이제 짜치는 거 다 짬 처리하고 그 위에 파트너들한테는 자기가 일한 것처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한 것처럼. 네네. 근데 이게 그럴 때 더 배신감이 크잖아요. 원래 병사들끼리 괴롭힐 때도 가장 더 힘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마다 워낙 다른데. 그렇죠. 네. 결국 사람 바이 사람. 사람 바이 사람. 교수님이라는 어떤 능력치로 느낀다기보다는, 느껴 있지만 공통적인 건 진짜 정확하신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문제 상황이 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짬이 대한 판단. 있어서. 그 경험에서 오는 것도 있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최신 논문 같은 것도 쓰시는 상황이니까 네. 거기서 오는 어떤 칼날 같은 그런 촉이. 명철함.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이 사람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되게 빠르고 그리고 정신과는 되게 미묘한 과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 네네.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자극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파악하는 거라든지 이런 뉘앙스들을 되게 잘 잡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제가 약간 캥기는 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뭘 제대로 항상 파악을 못했어. 귀신같이 물어보시죠. 네, 그런 거를 물어보거나 네.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채셨다는 게 느껴져. 그래서 약간 내가 지금 큰일이 났구나. 뭐 이런 순간들이 되게 그러면서 다 많았던 트레이닝이 기억이 있어요. 되는 거죠. 네, 내가 지금 큰일이 났구나. 파트너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사람마다 워낙 다르니까 저는 기억은 좋은 것 같아요. 그 며칠 전에도 파트너 변호사님한테 연락 와서 그 이제 세종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 최저순 가격이 있거든요. 로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좀 안 맞는 사건 같은 거 소개도 해주시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혼은 항상 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 혼날만 하니까 혼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환자 파악 못했을 때, 약 처방 잘못했을 때, 그거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더 혼났어야 되지 않나, 그냥 잘 넘어가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칭찬은 1년차 때 환자 잘 본다는 칭찬을 여기저기서 막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약간 너 힘드니까 그래 지지해주는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잘 봤다기보다는 1년차가 뭐 잘 보면 그죠. 또 얼마나 잘 그렇죠. 그냥 너 힘드니까 어제 잠 못 잤으니까 그래 수고했다 잘 봤다 이렇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제가 혼난 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하나 또 기억하면은 이제 그 변호사님 방에 제가 이제 똑똑하고 들어가요. 다른 변호사님들은 보통 그럼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분은 빨리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당 요율이 1시간에 10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되게 귀하시거든요. 사건마다도
경중이 있고 그리고 사실 그거를 물어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또 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빨리 말해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긴장되기 시작하죠. 그럼 뭐 잘못 말하면 네네 그래서 되게 뭐 빨리 말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칭찬이야 뭐 서면을 워낙 잘 써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진짜 아 명시적으로 근데 진짜 제 칭찬을 의뢰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서면 잘 씁니다. 근데 느껴지겠죠? 이렇게 읽다 보면. 네 그렇죠. 뭐 이게 챗GPT가 쓴 거랑 다릅니다. 저 서면 잘 씁니다. 월급과 복지. 아니 근데 아까 막 한우도 사주고 네. 막 이런 것들이 네. 근데 회사에서 공식적인 게 아니어도 그렇게 그냥 해주는 네 거예요. 회식 아니어도 변호사님들이 밥 많이 사주세요. 되게. 저는 사실 복지라는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병원에서 학생 때부터 계속 같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직장인과의 구별이 별로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진료비 감면 이런 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쓰라고 쿠폰 같은 거 주는 거, 막 예전에. 그런 거 이게 분기 한 달에 2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들어오는. 많이 주는데요? 아, 분기에 20만 원이었던 것 분기에 같은데 20만 원인가? 한 달에 20만 원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옆에서 아, 봤는데 네네. 네, 그거 사러 가는 날 약간 장봐 오셨잖아요. 아 맞아요. 왜냐면 너무 바빠서 또는 살 게 없어가지고 네. 못 쓰는데 그러면 네. 이게 사라지거든요. 네.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막 칫솔 같은 거 막 야, 사오고 그런 게 복지였던 것 같아요. 막 사실 월급의 수당도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월급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 월급이 얼마였지? 당직 많이 서면 좀 더 나오는데 많이 섰을 때 1년차 진짜 바빴다 하는데 월에 450이 최대였던 것 같고 세후 항상 통장에 찍히는 금액 그러고 그게 생각보다 많네요. 그쵸. 보통 그런 레지던트 다음에는- 인턴 하면은 되게 엄청 뭐 무급으로 일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솔직히 무급은 아니죠 여러분. 무급은 아닌데 네. 한 350에서 450 사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인턴은 것 같고. 350 정도? 아니요 전공의 때도 당직이 적으면 300, 아, 350 이렇게 그 당직 나왔었던 수당이 많은 거구나. 결국 그렇죠. 자기 네. 시간 태워서 이렇게 네. 돈 받는 구조. 전에는 더 그랬지만 계산되지 않는 시간들 그러니까 뭔가 그 외에 환자를 더 보다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간당 이렇게 착착착착 계산하는 구조는 아니고 정해진 월급으로 나오니까 뭐 막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저 월급이다. 뭐 그거는 그런 외 시간까지 다 그냥 개인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그렇더라. 뭐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월급이 얼마였지? 우선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세전으로 말씀드리면 세전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 받는 게 보통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전이요? 이게 네, 김현장 제외한 나머지 연봉이에요. 연봉. 월급 말고. 초봉. 네, 초봉. 물론 월급은 아니겠죠. 물론 네네네. 월급일 것 아니겠죠. 같은데. 큰일 날 뻔했는데. 네네네. 월급이- 연봉이 보통 세전으로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고 근데 김현장은 더 많아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김현장은 법률사무소고 이제 나머지 뭐 세종, 태평양, 광장 같은 로펌들은 법무법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법인은 법인카드가 있고 김현장 같은 법률사무소는 법인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월급을 더 많이 줍니다, 김현장에서. 근데 이제 로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월급 이제 연봉 외에도 법인카드가 나오는데 택시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오고 택시비가 40, 네. 50이요? 아, 근데 뭐 늦게 가야 네네, 되니까. 점심 저녁 식대가 보통 월에 한 7, 8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외에 뭐 이제 헬스 하는 그 운동비, 어학비가 월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네요. 뭐 헬스키퍼 이런 사내 안마사분도 계셔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게 해줘. 복지는 많아요. 복지도 많고. 근데 이게 대기업에 비하면 적은 거라던데요. 네네. 그냥 제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네. 근데 1억 6천 세전이면 네. 얼마씩 찍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찍히는 돈은 한 세후 9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1년차 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이네요. 그 부모님한테 500만 원을 드렸어요. 거의 효자죠. 그래서 드렸는데 뭐 근데 이제 다 준 동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 500만 원 드렸고 근데 결국 제가 박사과정 진학하면서 그 부모님이 다시 학비로 쓰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냥 드렸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그랬습니다. 효자죠. 그래서 저는 첫 텀이 응급실이었고 그 다음이 제주도 파견이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러면서 많이 썼던 것 같고 근데 막 첫 월급
그러니까 월급 자체에서 막 뭘 샀다기보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뭘 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네, 루이비통 가방도 사고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라이카 카메라도 사고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있는데 이게 이렇게 쓰일지는 몰랐죠. 그러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남는 게 없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동기들,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유급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같이 올라가고 네네. 또 저는 연대랑 세브란스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대부분은 그대로 인턴 레지던트를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뜻이 있는 친구들은 뭐 다른 병원으로 가거나 뭐 미국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유학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인턴 마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이 해결돼야 되니까 그때 동안 미국 의사 국가원고시를 준비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그분들은 미국에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매칭이 되면 보통 내과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시민권이 있었던 동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하게 선택해서 가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같이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진 걸 때 보면은 동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있어서. 급하다 빨리 봐달라 아니면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이제 가끔 있죠. 뭐 아예 다른 대학원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그냥 같이 수련받고 전공의하고 저는 세종 입사했던 동기가 한 29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9명 정도가 이미 퇴사를 한 것 같아요. 그 구성을 살펴보면은 거의 다 사내 변호사가 많고 한 명 정도 경력 검사로 갔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저 개업 변호사 이렇게 개업한 사람 한 명밖에 안 돼요. 진짜요? 네네. 아무래도 대형 로펌 가는 사람들 특성상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루트로 많이 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1년에 새로 들어오는 변호사가 30명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코로나 때 뭐 더 많이 뽑았다고 해서 뭐 저희 때는 3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대형 로펌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진짜 많았고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님들이랑 뭐 다른 어서 변호사님이랑 다 웬만하면 좋으세요. 그리고 그 스태프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좋았어서 업무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지금 임상으로 과정을 거의 마친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게 되는 일이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의사이기도 하지만 일단 정신과 의사여가지고 되게 행복하게 이렇게 진료를 앞으로 해갈 수 있겠다. 아직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의사는 다시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그 과정을 그 거쳐가지고 의대생부터 해서. 네.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인턴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1년차 때 좀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하고 싶은 과를 해가지고 그래도 3, 4년 차는 괜찮아지죠? 괜찮아져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는 포션이 있고 일이 줄어드는 포션이 있는데 3, 4년차 때는 확실히 좋아지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로펌은 1년 차는 오히려 괜찮고 2년 차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로펌 자체, 대형 로펌 자체는 굉장히 좋은 커리어니까 만약에 후배들 중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대형 로펌 해보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아직 월급 얘기를 안 했어요. 당연히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실 말 좀 줄여달라니까요. 편집해 주시겠죠? 네네. 우선 대형 로펌